여러분들은 어떤 간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는 닭꼬치가 있는데요. 여기 영국에도 닭꼬치가 인기라고 합니다. 젊은 층부터 인기 셀럽까지 닭꼬치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편한 평범한 대학생이었거든요. 아침 9시 늘 그렇듯 도서관에서 하루를 시작했죠. 책상 위에는 셰익스피어 전집과 빨간색 형광펜, 그리고 항상 마시던 얼그레이 티가 놓여 있었어요. 창가 자리는 제가 1학년 때부터 앉던 자리였는데 도서관 사서분들은 그 자리를 에밀리의 자리라고 부를 정도였죠. 학교 친구들은 저를 완벽한 모범생이라고 불렀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 필기하고 과제는 마감일보다 일주일 먼저 제출하고 그룹 과제에서는 늘 리더를 맡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그런 이미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도 없었어요.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가끔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게 전부였죠. 부모님은 제가 너무 책만 읽는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게 편했어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상이 좋았거든요. 교수님들은 저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에밀리는 내가 본 학생 중 가장 성실한 학생이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덕분에 1학년 때부터 조교일도 하게 되었고 학과 수석 자리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이 클럽에 가자고 할 때면 저는 항상 다음에라고 말하곤 했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작은 세상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창밖의 세상은 더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연히 들려온 음악 한 곡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것을요.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나 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시작됐어요. 늘 그렇듯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이어폰을 귀에 꽂다가 실수로 노트북 스피커로 음악이 새어나왔죠. 순간 들려온 경쾌한 멜로디와 강렬한 비트. 평소 같았다면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그 음악이 궁금해졌어요. 무슨 노래야? 제가 먼저 물어봤죠.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며 BTS야, 한국 아이돌 그룹인데 너도 한번 들어볼래? 라고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도서관에서 돌아와 유튜브를 켰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죠. 화려한 퍼포먼스,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무엇보다 가사의 의미를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한국어 공부였죠. 처음에는 유튜브로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부터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요. 그러다 킹스 칼리지 한국어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용기를 내서 가입했어요. 도서관 밖에서 처음으로 제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활동이었죠.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와는 달리 정말 활기찼어요. K-팝 안무를 따라 추고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고 한국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들의 에너지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더 이상 도서관만이 제 안식처가 아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음식 문화였어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간 한식당에서 처음으로 떡볶이를 먹었는데 그 매콤달콤한 맛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어요. 부모님은 제가 달라진 걸 금방 알아채셨어요. 에밀리, 요즘 표정이 밝아졌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제 삶에 새로운 색깔이 더해졌거든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대신 더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됐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건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요라는 말 하나를 배우더라도 한국에서는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톤으로 말해야 하는지, 또 이때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존댓말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영어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규칙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한국 사회의 예의와 배려의 문화를 반영한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음식을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저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생크유라고만 하던 제가 이제는 상황에 따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생크스를 구분해서 쓸 줄 알게 됐거든요. 말 한마디에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더 세심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었고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도 배웠죠.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진짜 전환점은 그 후에 찾아왔으니까요. 바로 그 유명한 래퍼와 달꼬치의 만남이었죠.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한 장면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곤 하잖아요. 제게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본 한 영상이 그런 순간이었어요. 작년 겨울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지친 눈을 달래려 인스타그램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때 트렌딩 페이지에서 한 영상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영국의 유명 래퍼가 한국의 길거리에서 달꼬치를 먹는 영상이었죠. 나는 갱스터 래퍼인데 이런 감동적인 맛은 처음이야라며 진심으로 감동하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 래퍼는 한국 공연을 위해 방문했다가 우연히 길거리 음식을 접하게 됐다고 해요. 공연 전 스태프의 추천으로 맛보게 된 달꼬치의 매력에 푹 빠져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매일 밤 서울의 길거리 포장마차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솔직한 리뷰였어요. 런던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이건 뭔가 다르다면서 이 맛을 영국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죠. 매운맛에 도전하는 모습, 달콤한 맛에 감탄하는 모습,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더 먹고 싶다고 하는 모습까지. 그의 반응 하나하나가 너무나 진솔해 보였어요. 그 영상은 금세 바이럴이 되었고 영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 특히 달꼬치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던 저에게 이 영상은 마치 운명의 손짓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어 동아리 친구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런던에도 비슷한 맛의 달꼬치를 파는 곳이 있다며 저를 데려가 주겠다고 했죠. 주말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맛보게 된 달꼬치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그 래퍼의 반응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매콤달콤한 양념의 맛, 부드러운 닭고기의 식감, 은은한 숯불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꼬치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맛있다, 대박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도서관에만 머무는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런던 곳곳의 한식당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가 되어 있었죠.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닭꼬치와의 만남은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주말이면 저는 런던 곳곳을 누비며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닭꼬치 탐험가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에 그쳤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수록 이 경험을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제 블로그 에밀리스 K 스트릿 푸드 전이에요. 처음엔 서툴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몇 장과 짧은 감상평이 전부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제 블로그는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영국인들이 자주 찾아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죠. 에밀리처럼 나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다음 리뷰도 기대돼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뉴몰든의 작은 포장마차예요.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데 처음 갔을 때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서비스로 떡볶이도 하나 더 주셨어요. 이제는 단골이 되어서 새로운 메뉴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연락을 주신답니다.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런던 한식 탐방단이라는 소모임도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한식당을 찾아가는 게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는 회원이 있어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매운맛 단계별 도전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순한 맛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매운 단계를 올려가는 거였죠. 저희 멤버 중 제임스는 매운맛 최고 단계에 도전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생 최고의 맛이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음식이란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에도 도전하게 되죠. 이제 제 방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 대신 한국 요리책들이 가득했어요. 유튜브에서는 한국 길거리 음식 영상을 찾아보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한식 해시태그를 팔로우하고 있었죠. 도서관 지방령이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바로 직접 한국에 가서 진짜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거였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한국행 비행기 표. 이제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한국의 진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첫 목적지는 당연히 명동이었죠. 그 유명한 래퍼가 달꼬치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바로 그 거리요. 저녁이 되자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찼어요. 이곳저곳에서 올라오는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길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런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처음 주문한 건 물론 달꼬치였어요. 숯불에 구워지는 닭고기의 지글지글한 소리와 향긋한 냄새는 여행의 피로를 순식간에 날려버렸죠.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런던에서 맛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맛있죠? 옆 포장마차의 아주머니께서 제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서툰 한국어로 네,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떡볶이 하나를 더 건네주시면서 한국 음식 많이 먹고 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정이 달꼬치만큼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틀째부터는 본격적인 길거리 음식 탐방을 시작했어요. 명동에서 시작해서 광장시장, 이태원, 홍대까지. 블로그 팔로워들이 추천해준 맛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죠. 특히 광장시장의 마약김밥과 홍대의 치즈 닭갈비는 정말 잊지 못할 맛이었어요. 놀라웠던 건 각 지역마다 달꼬치의 맛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명동의 달꼬치는 관광객들을 위해 약간 순한 맛이었고 홍대의 달꼬치는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춰 매콤달콤했죠. 시장의 달꼬치는 또 그만의 특별한 맛이 있었고요. 열흘간의 여행 동안 저는 무려 15곳의 다른 달꼬치 가게를 방문했어요. 매일 밤 호텔에 돌아와서는 그날의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했죠. 제 솔직한 리뷰와 현장의 생생한 사진들은 영국의 팔로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하지만 이 여행에서 얻은 건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 활기찬 거리 문화,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태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경험한 이 특별한 맛과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 꿈은 제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실현되기 시작했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서관에만 머무는 수줍은 영문학도가 아닌 한식을 사랑하는 열정 넘치는 푸드 블로거가 되어 있었거든요. 제 블로그 에밀리의 K 스트리트 푸드 저니는 한국 여행 이후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현지 영상들이 큰 관심을 받았어요. 명동의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달꼬치를 굽는 모습, 상인들과 나눈 즐거운 대화, 그리고 현지의 생생한 맛집 정보까지. 영국에서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신선한 콘텐츠였나 봐요. 제 블로그 구독자 수는 한 달 만에 5배나 늘었어요. 매일같이 에밀리, 이 식당은 어떤가요? 이 메뉴는 처음 먹을 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몇몇 한식당에서는 메뉴 리뷰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제 블로그를 통해 런던의 한식 커뮤니티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열리는 런던 한식 탐방단 모임은 이제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고 회원 수도 10명을 넘어섰어요. 저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배우는 작은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한 가지 특별했던 경험은 제가 자주 가던 한식당 주방에서 하루 동안 실습을 해본 거예요. 주방장님께서 달꼬치 양념을 만드는 법부터 불세기를 조절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그날 배운 내용을 블로그에 공유했더니 집에서 직접 한식을 만들어 보려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최근에는 런던의 한 요리학교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 특강을 의뢰받기도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죠. 영문학도였던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특히 기뻤던 건 부모님의 변화된 태도예요. 처음에는 제가 공부는 뒷전이고 음식 블로그에만 매달린다고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응원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행이다라고요. 심지어 아빠는 주말마다 저와 함께 새로 생긴 한식당을 찾아다니는 게 취미가 되셨답니다.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단순히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영국에서 한식의 매력을 더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가 되었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경험한 영국의 한식 열풍, 특히 김치와 달꼬치가 어떻게 영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들려드릴게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피시앤칩스의 나라 영국에서 김치와 닭꼬치가 이렇게 사랑받게 될 줄은요. 제가 처음 한식을 접했을 때만 해도 한국 음식은 소수의 마니아들만 즐기는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최근 영국의 대형마트에 가보면 놀랄 거예요. 김치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처음에는 아시안 푸드 코너의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김치가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 거죠. 특히 재미있는 건 영국인들이 김치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샌드위치에 김치를 넣어 먹기도 하고 피자 토핑으로 올리기도 하죠. 달꼬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런던 곳곳에서 한국식 달꼬치를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런던 한식 탐방단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달꼬치를 파는 곳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떤 가게를 먼저 가볼지 고민될 정도예요. 특히 인상적인 건 영국 셰프들의 반응이에요. 유명 셰프들이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김치 리조또, 달꼬치 파스타 같은 퓨전 메뉴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처음에는 생소했던 이런 조합들이 이제는 런던의 새로운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대학교 근처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샌드위치나 피자가 주된 점심 메뉴였다면 이제는 김치볶음밥이나 달꼬치가 학생들의 새로운 최애 메뉴가 되었죠. 학생 식당에서도 한식 메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영국인들의 입맛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 정도 매운맛은 괜찮아라고 말하게 되었죠. 김치의 발효된 맛이나 달꼬치의 매콤한 맛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킹스 칼리지에서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특강도 열렸어요. 영국 식문화의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요. 교수님께서 저를 초청해서 제 경험담을 나누기도 했죠. 아카데믹한 영역에서도 한식의 영향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한식은 영국의 식문화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닌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지가 된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드디어 한국 유학을 결정했거든요. 킹스 칼리지. 영문학과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내린 결정이에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에밀리, 넌 이제 더 이상 그 수줍은 도서관 소녀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아빠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3년 전만 해도 책 속에만 파묻혀 있던 제가 이제는 제 꿈을 위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에 지원했어요. 한식의 세계화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 블로그 활동과 한식 홍보 경험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영국에서의 한식 트렌드 변화를 다룬 제 에세이가 교수님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네요. 런던 한식 탐방단 멤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다들 너무나 기뻐해줬어요. 에밀리가 없으면 우리 모임은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맛집들을 소개해주길 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블로그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에요. 영국 소녀의 한식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한국에서의 유학생활과 음식 문화 탐방기를 담을 거예요. 이미 여러 영국 매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가장 설레는 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동의 포장마차 아주머니께 다시 왔어요. 라고 인사드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사실 걱정도 있어요. 한국어 실력도 아직 부족하고 낯선 나라에서의 유학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 제 가슴이 뛰는 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걸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들린 K-팝 한 곡으로 시작된 여정. 래퍼의 달꽃이 영상으로 이어진 인연. 그리고 이제는 한식 전문가를 꿈꾸는 새로운 도전까지. 제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다음에는 서울에서 소식 전할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저도 너무 좋아하는 간식이 닭꼬치인데요. 영국인들까지 좋아한다니 너무 반갑네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동 포착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